안녕하세요. 행정사 겸 계약공인중개사 비성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은 단순히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 대출, 세금, 청약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2025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조정 대상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 일반적이라고도 하지요. 에 비하여 세법상 얼마나 더 불리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란 주택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을 기록하는 등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 주로 지정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합니다. 일반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의 세법상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양도소득세는 주택 양도의 무거운 족쇄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6%에서 45%까지에 거기에 더해서 추가세율이 가산됩니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세율이 중과돼서 3주택자 예를 들어보면 과표가 10억을 초과할 때 최대 45%가 되는데요. 거기에 이 30포인트 세율이 추가되면 75%가 되고요. 거기에 75%의 지방소득세 10% 더하면 82.5%가 됩니다. 반면 비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이 중과 규정은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으나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의 세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돼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2020년 8월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은 예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한 개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겠죠. 이러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1주택을 양도 시 이 분양권으로 인하여 2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등 예외 조건으로 충족되는 때는 역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차익의 상당 부분을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됩니다.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도 해야 되고 더불어서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양도세 이외의 다른 세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는 양도소득세에만 국한되지 않고 취득 및 보유 단계의 세금 부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유 단계에서의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일반 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취득세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비조정 대상 지역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그 분양권을 취득하는 당시에 갖고 있던 주택수에 의해 취득세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분양권이 아파트가 되어서 준공이 됐다는 소리죠.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준공 이전에 즉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준공 전에 다른 주택을 처분했더라도 그 분양권 취득 당시에 보유 주택수에 의해 이미 정해진 그 취득세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11호 대책은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해 매도 단계의 압박은 약하지만 취득, 보유, 대출 등 다른 모든 단계의 규제를 강화하여 신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전반적인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조정 대상 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하여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전반에 걸쳐 중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규제 장치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세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호 대책 발표 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므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세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다시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10월 20일부터 시행하였는데요. 레버리지 차단과 투기 수요 억제를 핵심 목표로 삼은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규제 지역의 전면적인 확대입니다. 기존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던 규제와 달리 이번 대책으로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시군구가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초 규제 완화 이후 약 2년 만에 다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2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들은 대출, 세제 등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담보대출 비율 LTV 강화입니다.
기존에 70%까지 가능했던 LTV가 40%로 대폭 축소되는 등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여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하려는 정책이지만 실수요자가 60% 현금을 보유해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무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확대는 과열된 주택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킨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강력한 규제가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는 만큼 향후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11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인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